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월 22일까지 우리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 주식 계좌로 10,000원 단위로 10,000원 이상 10,000원부터 입금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10,000원으로 마지막 한 20일간 주식을 받는 이유는 2세, 3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 2세, 3세들이 어떤 제 그림이 성장해 가면서 그 어떤 진짜 투자의 맛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소중한 경험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초등학생 이상이 2세, 3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00원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좀 이 미래학자가 제 마음에는 좀 안 들어요. 요르겐 랜더스.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교수풍의 분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너무 교수풍이어서 제가 이거를 제 마음에 든 곳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맞을 것 같은 것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틀릴 것 같은 게 60%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22일까지 10,000원에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을 할 거니까요. 주식을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하신 분은 1만 개. 하면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표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지금 일단 책 제목이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까지의 이 뿌리가 저는 이거를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여기 도끼 보이죠? 이 도끼가 지금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리셋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리셋에서 이 새롭게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도 이런 나무 중에 하나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죠. 여기가 화실이다 보니까 제가 4호짜리 화홍 붓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응과 재난 비용의 급증인데요. 이게 재난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투자라든가 대비 어떤 경고인데, 이분의 예측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그때 피해가 미국 GDP의 1%였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일본 GDP의 4%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0.2%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재난 비용 자체가 GDP의 24%에서 36%, 대략 우리 수입의 25%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 재난 비용이 굉장히 크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자, 단기적 이익만 생각하는 사회.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정치인들은 4년, 5년 주기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세웠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성견지명을 가진 현명한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문화예술 영성운동으로 다수의 성견지명을 가진 다중들의 BTS 아미처럼 그런 운동이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리들 화가와 그 친구들 아미고들이 바로 그런 집단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또 뭔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제공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후변화하고 빈곤의 문제가 그 공통분모가 시장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 말대로 더 강한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더 강한 정부도 시장의 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는 시장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정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3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뭐 문화예술 영성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상승하는 의료 비용인데요. 저는 이 상승하는 의료 비용 자체가 통합의학적이고 대체의학적인 어떤 공동체 어떤 삶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의료 비용이 줄어들 확률이 없다. 그래서 어떤 웰빙 공동체, 문화예술을 즐기는 웰빙 공동체를 만들되 아까 그 재난 비용 있죠. 그래서 재난이 닥칠 확률이 아주 높은 곳에 사람들을 좀 이주시키는 방식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 또 그것이 통합의료 센터를 가지고 있고 좀 그런 걸 지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CSR 문제에서요. 공유가치 창출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CSR이나 CSV라고 하나요? 그것이 기업의 장식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가. 기업은 막 이윤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가면을 쓰듯이 사실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손주은 회장도 사실은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 강의 자체가 왜 제가 10년 전에 그 강의를 했는데 왜 그럼 손주은 씨는 10년 전에 그 강의를 안 했을 것이냐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10년 전에 그 강의하면 자기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이 그 줄기고 CSR은 그 가지나 나뭇잎 정도 그 장식품 정도가 지금까지의 그 기업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지적하잖아요. 문제는 규모를 확보한 사례가 너무 적다.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은 CSR과 CSV가 그 기업의 목적이고 이윤이 장식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윤이. 그 주요 줄기,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생물 다양성, 인권,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같은 그 CSR의 부문별 전문가가 더 많이 포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자녀들의 진로 또는 투자하고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혁신은 현명한 대중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혁신은 현명한 대중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자, 우리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조금 관련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5번. 청년 세대는 구세대가 남긴 부채와 연금 부담을 묵묵히 받아들일까?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일종의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당신들 받는 연금 삭감해라. 그리고 막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은 실패하는 생태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현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려 시도하고 있다. 그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질 리가 없다. 부채의 일부는 상환되지 않을 테고 내가 받을 연금의 일부는 계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요, 저는 공무원 연금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유튜브 곳곳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꼭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그 현명한 투자가 지금 필요한데 1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라도 우리 창조화력발전소 주식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제가 그것이 배당금이 됐든 또는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팔든 어떻게 하든 10,000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0,000배를. 자, 장기적으로는요, 금융시장에 몰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몰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고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개미들이 투자할 만한 시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겁니다.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비트코인으로 투자해서 이번에 제가 아는 분, 저에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락하기 전에 현금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고점은 없을 것 같고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조정될 것 같은데 쭉쭉쭉 가다 보면 디지털 화폐에 나오면서 유지해봐야 올해 6월까지만 유지하고 끝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쪽이 디지털 화폐에 완전히 한 판 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사라질 것들에 피곤하잖아요. 뭐 6개월 후 또는 몇 년 후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단기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자, 소득보다 만족도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그림을 사거나 할 때 좋은 그림을 벽에 걸어 놓는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돈이 필요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 회사에 상담을 한다거나 담보대출이 되니까 또는 뭐 렌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담보대출을 목돈으로 해준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만족도 고작가 저의 그림 한 20가지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을 한번 소장해 보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소득보다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림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다. 더 잘 그려서 주고 싶으니까. 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예술가는. 그 작품의 완성도라는 것은 사실 포기하는 것이지 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붓을 뗄 것인가에 이 그림을 더 이상 포기하고 더 안 다듬고 그냥 눈 감고 보내버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그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100%는 없죠 그림은. 그래서 뭐 내가 95점 정도에서 붓을 뗄 거냐 88점에서 붓을 뗄 거냐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도 사시고 또 그리는 저도 제가 또 그 완성도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또 이지성 한번 까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훌륭한 전자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좋아하는 법을 배워라. 제가 이거 계속 강조했죠. 미래 데이터 보상 수익이 이 전자 쪽,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 이런 쪽에 전혀 모르고 산다. 그러면은 이게 알바 자리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알바를 할 데가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디지털은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없다. 이거 먼지 터는 거예요. 캔버스 먼지 터는 거. 가구용인데. 그러니까 이지성 에이트에서 나오는 디지털 멀리하라 이런 거는 엄청난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8가지 뽑았다는 게 그거 이제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 그 에이트. 자, 아까는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갖지 마라. 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속 불가능성을 파악하라. 지속 불가능성. 투자가 됐든 그것이 환경이 됐던 간에 지속 불가능성을 파악하라. 제가 계속해서 그 일본 대지진하고 동남해안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던 사람을 익산으로 한 가족을 이주시켰는데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한 가족이라도 제가 어떻게든 이주를 시켰어요. 일자리를 주겠다면서. 네. 자, 2가지 꽤 중요한데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강제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네. 강제로 상향 조정된다 이거. 65세가 아니라 뭐 이제 80세부터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뭐 70대는 청년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럴 지금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미래학자가 정말 공통되죠.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한다. 관심이 가는 분야. 네. 흥미로운 삶과 더 많은 선택. 이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서비스와 돌봄 경제로 바뀐다. 서비스와 돌봄 경제.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복구 문제. 예. 이 문제. 이번에 갑작스러운 한파로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갤러리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완주, 설비업자가 완주 쪽에 가서 수도관 내부에 들어가는, 뭐라 그러지? 열선. 내부에 들어가는 열선을 사왔더라고요. 그게 한 50도까지 올라가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전주 시내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이렇게 시골이나 고지대에서 쓰는 거라서. 그래서 저기 완주군까지 가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갑작스러운 한파와 엄청난 더위.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쪽에 대비 또는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제 그림하고 또 관련됩니다. 사회적 불안에 민감하지 않은 대상에 투자하라. 사회적 불안에 민감하지 않은 대상.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은 민감하죠. 부동산 민감합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은 뭐 전쟁이 나도 뭘 해도 그다지 사회적 불안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죠.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 책의 마무리에서는 희망을 갖되 임박한 재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 네, 이 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임박한 재난의 가능성으로 좌절하지 마라. 장기적인 미래의 부정적인 전망이 희망을 죽이게 하지 마라. 가능성 작은 일에 희망을 가져라. 가능성 작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미래 세계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가능한 것보다 덜 아름답고 덜 조화로워도 여전히 미래 세계는 존재한다. 이 책의 그 표지에 그 싹둑 잘린 구루터기 나무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부탁을 하죠. 할 말이 딱 하나 더 있다. 내 예측이 틀리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우리는 함께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우리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의 주식은 10,000배 이상 갑니다. 10,000원을 투자하면 1억,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억, 1억을 투자하면 1조. 그렇게 갈 거니까 그 가능성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겠죠? 가능성 작은 일에 희망을 가져라. 가능성 작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자, 뒷표지입니다. 뒷표지에도
뒷표지는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상징적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잘 나갔던 엄청나게 컸던 나무들이 다 싹둑 다 비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다 끝났잖아요. 근데 7개 중에서 그 하나의 나무에서만 그 순이 새 순이 나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작은 가능성이겠죠. 작은 가능성. 바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바로 이 나무가 제 그림이고 또 제 그림을 주로 거래하게 될, 그러니까 제 그림을 거래하는 회사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제 그림과 관련해서 주로 저를 서포트해 줄 회사가 바로 창조화력발전소 창발입니다. 그래서 제 그림이기도 하고 제 창발이기도 한 문화예술 쪽, 즉 다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잘려도 문화예술 쪽은 다시 순이 나서 미래를 향해서 다시 거대한 나무가 될 건데, 지금 보니까요, 이 작은 새싹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쳤을 때 이거는 10,000배가 아닌데요. 한 10만 배에서 100만 배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징적으로 제 그림이 아마 10만 배에서 100만 배까지 제 그림의 힘이 커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곧 돈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구자 액면가 10,000원씩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 뭐 며칠 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누가 요청을 했어요. 10,000원짜리 빨리 좀 팔으라고. 그래갖고 아니 알았다고, 뭐 지금부터 하자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10만 원, 30만 원, 60만 원, 10,000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5만 원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주식 통장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